녹화되고 있는지. 되고 있어? 오케이. 이번 코스는 봉호역을 시작으로 해서 화분역 그리고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박물관을 다녀오는 코스로 K3 롱턴 시승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I just wanna leave all my lies behind us. So let's get lost out here. 자, 화분역 갔다가 지금 바로 옆인데 잠깐 드라이브 겸 한 바퀴 돌고 들어가기 위해서 리뷰를 2부로 이어가겠는데요. 이 차량을 한 10,000km 타보면서 제가 이게 애매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반자율주행이라는 거. 왜 반자율주행이 좀 아쉽냐면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안 잡히는 건 아닌데 가끔씩 어리버리 까는 횟수가 제가 고급 세단을 탔을 때 그 반자율 주행의 감도보다 조금 이 느낌, 이 체감인 것 같아요. 체감상 조금 아쉽다는 게 제 나름대로의 이게 그런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게 반자율 주행에 대한 감도가 생각보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감도가 아직은 조금 아쉽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10,000km를 주행해 보면서 느끼는 감정, 느끼는 생각입니다. 이 차량에 대한 성능. 그렇다고 이 차량은 제가 처음 이 차량을 리뷰를 했을 때 느끼던 그때 감정은 어땠냐면 생각보다 차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골고루 영화로 치면 골고루 배우의 연기, OST,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운전을 확실히 해보니까 좀 아쉬운 게 많이 보입니다. 물론 장점이 많은데 제가 10,000km를 타다 보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을 굉장히 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이 센서가 이 차량이 뽑기가 잘못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장애물이 생각보다 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삐삐삐삐 해야 되는데 삐라고, 아까도 제가 주차를 하는데 앞에 분명히 제가 눈에는 생각보다 많은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운전을 했을 때는 좀 놀랐습니다. 좀 놀랐었는데 이제는 적응해서 삐 해도 하면서 체크를 한 뒤에 다시 주차를 하지만은 생각보다, 왜냐하면 요즘은 전자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차량이 화재가 나고, 내 기억에는 이게 기계식 자동차를 타보면 차가 불이 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저희 아버지가 뉴그랜저 신차를 탔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버지가 신차를 구매하고 17만 킬로 타고 폐차를 했어요. 어느 날 차가 폐차를 했대요. 왜 이런 물어보니까 엔진에 그 전기 배선이 스파크가 터져갖고 엔진에 불이 나버려가지고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전자장비가 더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자제어 장비를 워낙 컨트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리버리 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장비가 더욱더 많아지고, 지금은 제가 가끔 손을 놓고 핸들에 경고를 올렸을 때 잡아주고 이렇게 삐삐삐 거리면서 하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나중에 전자장비가 더 많아지면 ECU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고가 거의 없어요. 나기는 나는데 워낙 잘 만든다 보니까 사고가 없어요. 근데 저는 또 괜한 걱정이 뭐냐면 새 거는 아무리 고장이 잘 나는 차도 새 차는 고장이 안 납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지금 BMW만 제가 6년, 7년째 타고 있거든요.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 차를 타보고 주변의 차량들을 물어보면 누유라든지 이런 고질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전자장비도 똑같이 기계적인 장비처럼 고질병이 분명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은 잘 되는 이 전자장비들이 나중에는 이 전자장비만을 믿고 운전을 했을 때 좀 위험하면 어떡할까 괜한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제가 금방 2부에서 말한 이 두 가지는 센서에 대한 겁니다. 반자율 주행도 센서, 그리고 주차도 센서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점점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에어컨은 너무 추워서 좀 놔줄게. 이 차량은 한 10,000km 정도 타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사실 한 9,000km가 넘어서 이제 10,000km가 다 돼가서 이제 10,000km 롱턴 시승기를 작성을 하는데 좋게 말하면 무난한 거, 나쁘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그렇게 매력은 없어요. 뭔가 있잖아요. 코대 멀끔한데 뭔가 매력이 안 느껴지는, 뭔가 못생겼는데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멀끔한데 매력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이동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옵션도 요새는 중중형 세단도 옵션도 굉장히 좋게 잘 들어갑니다. 물론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단점이긴 하지만 가격 대비했을 때 저는 이런 재질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거든요. 이런 우레탄 재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야 만약에 여기에 가죽이 들어가고 우드가 들어가고 있겠으면 사실 2,000만 원은 안 받겠죠. 한 3,000만 원 정도는 받았어야 그 가격이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일반 K3는 제가 아반떼 스포츠만 타봤기 때문에 아반떼 스포츠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너무 성능적 차이가, 물론 스포츠 모드, GT 모드에 많이 강점을 드러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차량을 좀 심심하게 만들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K3 타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만약에 이 차를 타고 보통 20, 30대는 그래도 달리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다닐 때는 모르지만은 저처럼 뭐 브랜드 클래식이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끼리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에 대한 이런 출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 같아서 왠지 뭐 매핑을 한다거나 뭐 스테이지 1까지 정도는 아무래도 도전을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하체 세팅 같은 경우는 이게 탄탄하지도 않지만은 말랑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딱 적당한 하체 세팅의 느낌이 만 킬로를 타는 동안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달리기 면에서는 조금 튜닝을 해도 나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차선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 모두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잡아주는데, 저는 물론 두 손으로 운전을 해야 되겠지만 가끔 나도 모르게 한 손으로 운전할 때 이 차량이 이 차선을 맞춰서 컨트롤을 또 자기 나름대로 해요. 대략할 때는 가끔 오류를 범하지만은 컨트롤을 60km 이상 넘어가고 지금 군위처럼 외곽도로를 달릴 때만큼은 내가 마트에서 카트를 끄는데 누가 옆에서 카트를 잡고 있는 느낌? 그러면 가잖아요. 아, 카트 날아가면서 이게 더 불편하다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컨트롤을 해서 요런 것들은 저는 차선 이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껐다가 이렇게 다녀야 되는 운전을 하다 보니 그런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것하고 뭐 안 꺼지는 건 아니고 좌석 옆에 포르쉐로 치면 키가 들어간 곳에 그쪽에 다 버튼들이, 옵션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작하면 되긴 되는데 사람이란 게 한번 편하면 끝까지 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이고 귀찮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K3의 디자인을 봤을 때는 아마 이 디자인이 K3 라인 중에는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 디자인이라서 물론 새 거가 다 이쁘지라고 하지만은 아반떼 한번 보세요. 아반떼 AD에서 스포츠 나왔을 때 얼마나 예뻤어요. 그 전에 MD도 엉덩이가 빵빵하니 사람들이 튜닝을 많이 하고 다녔을 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봐봐, 삼각대는 사실 도로에 보여요. 저는 생각보다 도로에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랜저나 DM8 소나타처럼 나와버린 그런 디자인의 아반떼는 생각보다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삼각대는 사실 많이 안 보였잖아요. 신형이라고 다 흥하지는 않습니다. 차량들 중에도 정말 못생긴 차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상이라고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외관이 실내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거. 그런데 뭐 1열이라든지 2열에 대한 공간은 내가 바깥에서 봤을 때보다는 공간은 넓어서 사실 짐을 싣고 다닌다거나 뒤에 누군가를 태워도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이런 준중형이라든지 중형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등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 확보는 현대 기아에서는 제대로 해 놓았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 차량을 10,000km 정도 타보니까 연비는 공도에서는 아쉬워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동은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속 성능은 솔직히 너무 불만이에요. 자, 플러스 모드로 했거든요. 그러면 차가 약간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주겠구나 하지만은 아니에요. 지금 꾹 밟았는데 약간 오르막이긴 하지만은 RPM만 올라가고 속도가 안 오를 만큼 출력이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출력이 원래 수치가 낮지만은 약간 뻥마력도 들어가는, 왜냐하면 제가 100만원 초반대 독일 차량들을 타보면 이 차량이 100마력 초반인데 이 정도로 나가 할 만큼 마력의 수치가 온전히 그 마력에 정말 성능을 발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스포츠 모드를 하면 좀 아쉬워서 그냥 이 차는 이동을 하는 데만 써야 된다는 거. 하지만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운전함에 있어서 시선이 위에 있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리고 1열이라든지 2열에 대한 공간은 무난하다는 거. 그리고 옵션이 풀옵션 바로 밑에 거지만은 옵션이 좀 예전에 우리가 대형차에서 봤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시면 차선을 지금 자율주행 모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어쩔 때는 이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이쪽으로 쏠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약간 조수석으로 쏠리는데 좀 약간 불안한 감이 있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은 좋으면서도 뭔가 좀 아쉽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좋지도 완전 싫지도 않는 그냥 무난한 차라는 게 여전히 10,000km를 타도 단점이 더 많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초반에 이 정도 옵션을 가진 차량이라면 A 클래스라든지 CLA 클래스 아니면 벤츠의 2나 1이나 그 정도 사이즈로 가야 3까지 그 전까지 가야 될 텐데 차량은 거의 뭐 반 가격 정도 되니까 우리가 대형 세단에 누릴 수 있는 옵션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차량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반자율 주행을 외곽도로에서 하면서 한번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갈 곳은 엄마 아빠 어릴 적에라는 회교를 박물관처럼 만들어서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역이랑은 정말 가까워서 걸어갈 거리고요. 그리고 군위가 그렇게 넓진 않나 봐요. 한 5km, 7, 8km 사이에는 웬만한 곳을 다 다닐 수가 있어서 제가 올해는 군위를 좀 꾸준히 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한번 곳곳을 자동차 리뷰로서 한번 곳곳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왔는데 외곽도로 포함해서 고속도로는 타지 않았고요. 12.5km고 이 정도 연비가 나오는 걸로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엄마 아빠 어릴 적 여기 왔는데요. 화분역은 저 바로 저입니다. 보이죠? 걸어도 와도 될 정도인데 주차장은 저기에 있네. 저기 화분이라고 딱 되어 있네요. 위에 보면 원피스인 거예요. 저게 좀 사이즈 군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세요. 저도 마스크. 이런 벽화다. 근데 저녁에 보면 이 아줌마가 졸라 무섭다. 이 아줌마 좀 뭔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이제 눈동자가 있을 것 같아. 와, 옛날에 이만한 의자 앉았을까 아이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야, 차 토니 픽업2 나왔습니다. 이 차가 도장 상태도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냥 수동 미션이고. 근데 진짜 여기는 저희도 국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좋습니다. 뭔가 거리를 재현하네. 거리를 잡아서하게. 이런 거는 국제시장 가면 볼 수가 있잖아. 뭐야, 치질? 심지어 여기는 여름인데도 시원하다. 헐, 이거 봐. 영화에서 보는 거잖아. 영화에서. 여기 우측에는 옛날 거리를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머리 포스터까지 디테일이 다네. 아, 이것도 프린팅 해놨네. 이 폐교를 이렇게 활용해도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오, 이 시대에 그랜저 TG가 있었네요. 엄마 아빠 어릴 적의 기준은 저희 아버지의 엄마 아빠 어릴 적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2층은 못 들어가게 돼 있네요.